천민 출신 여인이 왕의 어머니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희대의 양녀 장희빈,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실 역사상 가장 조용히 덮인 살인사건.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제20대 왕 경종. 1724년 8월 19일 밤 경복궁 침전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게장과 감을 먹은 뒤 경종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졌고 6일 뒤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왕이 된 지 고작 4년 만에. 그는 누구보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왕이었고 왕이 된 날부터 매일 죽음을 살아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와 의문의 죽음, 그리고 평생 죄책감과 의혹에 시달렸던 동생 영종. 지금 조선왕실 최대의 미스테리를 파헤쳐봅니다. 그날 밤 비명이 터져나온 바로 그날 밤 경종은 배를 움켜쥔 채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수락관 나인들은 공포에 질렸고 어이들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1701년 창덕궁 취선당. 13살 세자 경종은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장희빈이 흰 사약을 입에 넣는 순간 소년의 입에선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크게 뜨고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죠. 그날 이후 경종은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세자가 미쳤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소년은 미친 게 아니라 부서진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건 아버지 숙종이었지만 그 뒤엔 인현 왕후와 서인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종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왕위도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1720년 6월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경종 손에 없었죠. 노론이 조정을 장악했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동생 연인군을 밀었습니다. 그들에겐 완벽한 명분이 있었어요. 경종에겐 아들이 없었거든요. 후사가 없으니 세제를 책봉하소서. 노론의 압박은 거셌고 경종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허울뿐인 왕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4년 내내 경종의 몸은 무너져 갔습니다. 두통, 발작, 설사, 불면. 실록엔 왕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기록이 수십 번 나옵니다. 신하들은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라고 압박했고 경종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이 옵니다. 역사상 가장 의심스러운 만찬이 벌어지죠. 저녁 7시 경종의 수라상에 게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감이 나왔죠. 상궁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마마, 게와 감은 상극입니다. 하지만 경종은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밤 10시 경종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신음하면서 말이죠. 급성 복통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멈추지 않는 설사와 구토가 이어졌고 온몸에 열이 치솟았습니다. 증세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어이들이 어찌 손을 쓸 수가 없었죠. 실록엔 경종이 심한 복통과 설사로 신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연인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형의 침전 앞에서 어이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인삼과 부자를 올려라! 강력한 보약이었죠. 어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살려야 한다. 당장 올리라고!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이들이 불가하다 아뢰었으나 세제의 명으로 진어하였다. 8월 20일 오후 경종은 인삼과 부자가 든 탕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종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맥박이 약해졌죠. 그런데도 연인군은 계속 보약을 올렸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8월 25일 새벽 경종이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36세, 재위 4년. 경종이 죽자 궁중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게장과 감이 함께 수라상에 오른 건 우연이 아니다. 연인군이 독이 든 보약을 강제로 올렸다. 왕이 독살당했다. 연인군은 왕위에 올라 영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 이후 게장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내가 형님을 죽였다면 하늘이 나를 벌할 것이다. 하지만 소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즉위하기 전 조정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721년 김일경과 목호룡이라는 소론 인사가 고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노론 4대 신이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이들은 즉시 유배됐고 결국 사사됐습니다. 처벌받은 사람만 60여 명에 달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무고로 판명됩니다. 즉 거짓 고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김일경과 목호령은 왜 거짓 고변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거짓이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영조가 즉위한 뒤 이 사건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노론 4대신은 신원됐고 오히려 소론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신임사화라 불리는 대학살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경종이 정말 자연사였다면 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필요했을까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왜 모두 제거해야 했을까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1728년 영조즉위 4년차 이 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경종을 독살한 영조를 몰아내고 정통 왕통을 회복하라. 영조는 반란을 진압했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1755년 영조 재위 31년차 나주에서 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자보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영조는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죠. 내가 정말로 형님을 해쳤다면 하늘이 나를 벌할 것이라고! 이 말은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1년이 지났는데도 영조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장을 평생 피했다는 건 죄책감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결백의 증명일까요? 영조는 재위 52년 내내 이 의혹과 싸웠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수십 번 나는 형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외쳤죠. 말년엔 일부 기록에 따르면 경종의 묘 앞에서 통곡했다고도 합니다. 왜 평생 변명해야 했을까요? 정말 결백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의혹도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현대 법의학자들이 경종의 죽음을 분석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경종은 어릴 때부터 만성 질환을 앓았습니다. 체형이 왕성했다는 기록이 있고 경연 중에도 소변을 자주 봤으며 다한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의학자들의 결론은 당뇨병과 신장 질환, 경종은 비만이 있었고 이후 당뇨가 생기면서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30년간 쌓인 병이었죠. 그럼 게장과 감은? 현대의학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게장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 성분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독성은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8월 여름철 만약 게장이 신선하지 않았다면 비브리오 폐혈증, 만성 질환자가 변질된 해산물을 먹으면 설사, 복통, 그리고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경종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럼 인상과 부자는? 어이들은 이미 처방한 마황과 부자의 약물 상호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둘 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었거든요. 법의학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경종은 독살이 아니라 만성 질환의 급성 악화로 사망했다. 게장과 감, 인삼과 부자는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 악화 요인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결백한 걸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조는 정말 형을 살리려고 맛있는 음식과 강한 보약을 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는 거죠. 연인군이 세제가 되고 3년, 노론이 완전히 장악한 순간
경종이 죽으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너무나 명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이들이 반대했습니다. 명확히 강하게 말이죠. 그런데 왜 밀어붙였을까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왕을 죽였는가가 아니라 왜 왕은 평생 죽어가고 있었는가? 사실 이게 정말 더 핵심적인 질문이죠. 어머니의 비극, 형제의 권력 싸움, 신하들의 압박,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던 왕좌. 경종은 왕이 된 날부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장과 감은 단지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경종이 죽은 후 벌어진 일들입니다. 60여 명의 숙청, 4년 후 일어난 반란,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소문, 평생 계장을 피한 왕, 52년 내내 계속된 변명. 현대 법의학은 답을 냈습니다. 자연사였다고. 하지만 역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약 정말 자연사였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평생 변명해야 했을까요? 왜 31년이 지나도 계장을 피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경종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승자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30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창덕궁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